Hello Moto. 2000년대 초반 피처폰 업계에 혁신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했으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한순간 몰락했던 추억의 휴대폰 모토로라 레이저가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토로라의 전통적인 폴더폰 디자인에 현재 스마트폰의 최신 트렌드인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접목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레이저는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접고 피는 것이 가능한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위아래로 접을 수 있는 21:9 비율의 6.2인치 패널과 안드로이드 9 파이가 탑재됐고 접었을 때 앞면에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드러납니다. 지문을 인식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기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카메라를 켜거나 음악 제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레이저는 모토로라 흥망의 아이콘입니다. 당시 모토로라가 휴대폰 업계의 선두로 치고 올라서게 했던 가장 강력한 휴대폰이었지만 그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혁신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었던 휴대폰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레이저만한 휴대폰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일 정도로 정말 잘 만든 제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토로라에 대한 추억을 가진 이들이 스타텍과 더불어 얘기하는 제품이 다름 아닌 레이저일 정도로 그 얇은 두께의 뛰어난 외형은 지금 이 시대에도 통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흔히 레이저라는 의미를 레이저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면도칼인 razor 뜻하는 단어로 면도날처럼 얇다는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2004년 첫 선을 보인 레이저는 전세계 1억 3천만 대가 팔린 효자 상품으로 심플한 디자인에 얇은 두께를 강조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레이저폰의 성공은 기존 제품에 비해 두께를 무려 3분의 1이나 줄인 금속 키패드에서 비롯됐습니다. 얇은 금속판에 번호와 문자를 새긴 일체형 금속 키패드는 휴대전화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바꿨을 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키패드를 개발한 곳은 당시 직원 3명으로 시작한 국내의 한 중소기업인 삼영테크놀로지였습니다. 당시 삼영은 새로운 키패드를 개발해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찾아가 자사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토로라에 채택되어 삼성과 노키아를 제치고 잠깐이었지만 세계 1위 브랜드 진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삼영에서 개발한 메탈 소재의 일체형 키패드를 적극 활용한 모토로라는 신모델 레이저폰을 1년 6개월 만에 개발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면서 슬림형 폰의 유행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때 레이저의 인기에 놀란 삼성은 대항마로 울트라 슬림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최초에 출시된 모델은 레이저 V3로 3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었으나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V3M 기반으로 하여 130만 화소 카메라로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정수리 부분이 툭 튀어나온 카툭튀 디자인이 되어버렸죠. 튀어나온 것 하나 없이 멀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북미판과 비교하면 스펙은 올라갔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선호도가 낮다는 이유로 블루투스 기능이 제외되기도 했지만 실상은 통신사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2007년까지 판매가 되었고 2006년에 출시된 크레이저가 후속작인 듯 싶다가 2007년 레이저2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2007년 세계적인 축구스타 베컴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일명 베컴폰으로 유명했던 레이저2는 전작인 레이저보다 얇아졌고 3G 통신망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카메라 역시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디스플레이가 내부의 메인 디스플레이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 2인치에 터치 스크린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작만큼의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2009년에 국내에만 출시한 레이저 룩은 레이저 V3를 기반으로 하여 카메라 부분을 납작하고 길쭉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3G 통신망을 지원하게 된 모델입니다. 실버폰 시장을 노린 것인지 화이트 골드, 블랙 골드 등 금색을 섞은 색상들이 출시되었고 외형은 레이저 V3에 가깝지만 하드웨어 스펙은 오히려 레이저2에 더 가깝습니다. 대신 외부 액정은 MS500 시절 그대로 출시되었죠.
2009년에 출시한 모토 클래식은 최초의 모토로라 레이저 3라고 알려졌던 모델로 코드네임은 루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시가 취소되었죠. 그렇게 레이저의 명명은 끊기는 줄 알았으나 한국 모토로라에서 V13 모토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레이저 3가 출시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의 영광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시 후 3년간 판매 대수 1위 자리를 유지한 레이저를 넘버원 자리에서 끌어낸 것은 2008년 스마트폰 대중화에 신호탄을 쏜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였습니다. 이로써 레이저는 피처폰 시대의 종언을 장식한 역사적인 모델이 됐습니다. 이후 모토로라는 휴대폰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애플과 본격적인 스마트폰 전쟁을 시작한 구글에게 모토로라의 휴대폰 사업부가 매각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혁신의 아이콘인 아이폰에 밀려 부진의 늪을 탈출하지 못하자 결국 구글은 3년도 채 안 돼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다시 중국 레노버에 매각했습니다. 레노버에 인수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로고와 모토라는 별명만 유지한 채 레노버의 하위 브랜드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종전 히트 제품 레이저의 디자인을 본따 만든 레이저 2019를 공개하며 예전 영광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습니다. 레이저 2019는 내년 1월 공식 출시 예정입니다. 과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레이저의 부활 소식에 모토로라 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경쟁작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과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